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장충체육관에서 제1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단독 출마한 최규하 권한대행이 96.6%의 득표율로 제10대 대통령이 된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979년 12월 12일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며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로써 최규하 정권은 무력해지고 전두환과 신군부는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넣게 된다. 18년 전에 본인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나를 향해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JP가 그 육사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은 8기 출신이라고 했는데 전두환은 그보다 뒤에 후배잖아요. 11기. 11기잖아요. 어이없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건방진 후배놈이 저게 반기를 들어?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육사 11기는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달랐는데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과정을 모방해서 만든 정규 육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육사 8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 교육 받았습니다. 아, 그걸 그렇게 짧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군전 끝나고 장교 요원들이 필요하니까 속성으로 충원하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육사 11기는 간단한 거죠. 우리가 정통이다. 진짜 첫 육사 1기다 우리가. 그렇죠. 프라이드가 있었겠네요. 그런 프라이드는 있었지만 8기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지. 왜? 우리가 소대장, 중대장으로 북괴의 탄환을 막고 나라를 지켰다. 역전의 용사들인데. 아니, 참전용사?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바친 건 우리들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육사 한 기가 한 200에서 250명인데 육사 8기는 1,300명입니다. 그중에서 300명 넘는 분들이 전사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한국군의 주요 직을 차지했고 이분들이 이제 61년 5.16 쿠데타의 핵심이 된 거죠. JP도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 가끔 만나면서 그렇지, 술 먹다가 밥 먹다가 소식을 들을 법도 한데 그렇지, 신군부에 어떻게 뭐 몰랐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상황이 18년 지나는 동안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JP가 사실은 5.16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59년, 60년에 34, 35인데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 최초로 사성 장군을 단 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33입니다. 1953년에 33살에 포스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정일권, 이형군 두 분이 포스타가 되는데 나이가 37, 3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0년, 61년에 JP가 한 일이 뭐냐면 부정선거에 가담한 군의 삼성 이하의 장군들 다 물러나야 된다. 정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혁신의 아이콘이 JP고 그래서 육사 8기를 중심으로 혁명을 한다고 했는데 18년이 지나 보니까 그 JP가 정군 운동의 대상이었던 그런 장군들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사실은 JP는 전두환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몰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군을 장악했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에 JP는 군과는 이렇다 할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5.16이 형이라면 12.12는 아주 못된 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JP가 대단히 이제 머리가 비상하고 어떤 통찰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얘기와 사례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데는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결국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 있지 않을까요? 늘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 신군부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김종필은. 일단 육사 선배. 그죠? 공화당 7세. 최기하 후에 지금 대권 노리고 있고. 아이고, 신군부가 가만히 놔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요. 하지만 정치에서 서열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아, 또 뭘까? 실세와 허세. 지금 실세는 이제 신군부로 넘어갔고 JP는 이제 허세가 된 거죠. 1980년 5.17 이후에 신군부에서 JP하고 이우락 두 사람 둘 다 중정부장을 지냈고 박정희 정권의 가장 중요한 두 인사를 부정축제, 약계 정치인으로 그렇죠. 지목을 하게 됩니다. 김종필 재산을 몰수를 해요. 네, 신군부에서. 근데 이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980년 기준으로 213억 4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먹지도 쓰지도 않고 한 2천년을 모아야 2천년. 모을 수 있는 그 돈인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213억.
신군부가 JP를 보안사 서빙고 문실에 끌고 가서 46일 동안 구금했다고 합니다. JP와 이구락을 둘 다 잡으려고 했는데 이구락은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눈치가 빠른 거죠. 그렇죠. 이구락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너 들어와서 JP에 대한 못된 말을 좋게 해주면 네. 봐줄게. 이구락이 그래서 들어오게 됩니다. JP의 부정 축제에 대해서 증언해주면은 봐주겠다. 결국은 JP가 권력형 부정축제 혐의 1위가 됐고요. 그리고 사회 소요, 불안, 또 내란 음모, 네. DJ가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JP와 DJ가 이 시기에 부정축제의 원흉, 사회 불안의 원흉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아, 그럼 교수님 진짜 200억을 축제한 거예요? 아니면 200억을 했다 치는 거예요? JP의 말에 따르자면은 네. 거기에는 사실은 자신이 JP호가 운정입니다. 네네. 구름 속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운정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주에 있는 감귤 농장, 서산 사마축산 이런 거를 다 거기에 헌납했는데 자기가 기부한 뭐 장학재단 돈까지 자금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공화당의 정치 자금까지 포함해서 부정축제자로 만들었다라고 본인의 회고록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JP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네. 그 유명한 출래 불사춘. 네. 그렇지. 봄은 왔으나 아직 봄이 아니다. 결국 이 이후로 이제 신군부 시대에는 정계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너무 못됐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거 다 돈 다 해가지고 부정축제자라고 해놓고 난 2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막 이런 얘기하고. 당시에 이제 이유락이 들어와서 똑같이 부정축제자로 몰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떡을 만지는데 떡고물이 안 묻을 수 맞아. 없지 않느냐. 교수님, 이 JP라는 분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굽히거나 결국은 물러났던 것 같거든요. 이분이 정말로 진검승부는 언제 한번 했던 겁니까? 내지는 진검승부는 한 하지 적이 않는 적이 있었나? 있나요? 없었던 진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존 자체가 진검승부 아닙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사실은 1961년부터 2000년대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게 이분한테는 진검승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이 굉장히 대단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우리 같으면 꺾일 텐데 꺾이지 않고 적당히 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네. 이때부터. 사실은 JP가 정계를 다시 복귀한 건 87년인데요. 이것은 80년 12월에 그린 그림입니다. 본인이요? 그린 그림이에요? 아, 그림마저 잘 그리네. 저기 지금 서양 아닌가요? JP가 예술적 소양이 많이 있습니다. 유화로 그린 그림. 유화로 그렸고요. 화제를 본인이 쓴 겁니다. 5.17로 몇 달 동안 세상 차단되어 살아야 했다. 설악산에 갔다. 네. 산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의연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저 산이요. 딱 기세가 있는 게 느껴져요. 이게 본인이야, 본인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말의 뜻은 나는 아직 그렇지, 포기하지 그렇지. 80 JP라고 돼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JP라고 하셨네. 그러네. 본인이 JP. 그러니까 정말 그 증오, 고통 이런 걸 다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기간이었군요. 뭐 자신의 처지를 저렇게 흰 눈이 쌓여 있는 설악산으로 네. 표현한 거겠죠. 재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바이올린도 잘 교시고. 만돌린입니다. 아, 만돌린인가요? 만돌린이요? 서예도 조예가 깊고. 아니 5.16 이후에 그 유명한 예그린 악단이라고 하는 네. 악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뭐 일종의 뮤지컬 같은 것도 했고요. 만돌린도 했고요. 검도 2단에 승마나 골프도 굉장히 잘 쳤다고 그럽니다. 아까 영원한 적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이 전두환한테도 혹시 적용이 됐을까요? 또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이게 8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우와. 힘을 수반하지 못한 정의는 무기력하고 정의를 수반하지 못한 힘은 폭력일 뿐이다. 파스칼이 이렇게 갈파했다. 사실은 JP는 어떻게 얘기했냐.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 근데 전두환과는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 화첩을 보고서 딱 보고서는 이건 전두환을 향한 분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사실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JP가 90이 되어서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생일잔치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90이 되었는데도 미운 사람 한 명이 있다. 그 한 명이 전두환이에요. 뭐 다들 그게 누굴 거라고는 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먹 하나를 그렸는데 힘이 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다. 나도 표현하면서 네. 그런데 정의를 수반하지 못하는 힘은 폭력이다라고 하나의 주먹으로 둘의 정반대된 사람의 마음을 다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분이죠. 사실 전두환 때문에 저런 돌덩이 같은 주먹을 가슴에 안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김종필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